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왜 그런 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도서관과 실험실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일에 몰두한 나머지 걱정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신경쇠약을 앓는 일은 극도로 드물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치를 부릴 만큼의 여유가 없다. 이 바쁘게 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왜 걱정을 몰아내는가? 이 심리학이 밝혀낸 근본 법칙 하나가 있다.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도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지금 상태에서 몸을 뒤로 편안하게 젖히고 눈을 감은 후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하라. 하나씩 차례로 집중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둘 다 집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감정의 영역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활력과 열정을 느낄 때 걱정으로 힘들어할 수는 없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마련이다. 이 간단한 발견 덕분에 육군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 중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전쟁에 참상을 겪으면 신경증에 걸린 군인들이 후방으로 이송되면 군의관들은 이런 처방을 내렸다. 계속 바쁘게 움직이라. 이 환자들은 숨돌릴 시간조차 없이 여러 활동을 해야 했다. 대부분 낚시,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댄스 등 오후의 활동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이들은 끔찍한 경험을 반추할 만한 틈이 없었다. 이 작업요법은 오늘날 정신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를 마치 약처럼 처방하는 것이다. 새로운 치료법은 아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의사들이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주창했다.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살아있던 시절 필라델피아에 사는 퀘이커 교도들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 이 어떤 사람이 1774년 퀘이커 교도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방문했는데 그는 정신병을 앓는 환자들이 열심히 아마천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퀘이커 교도들은 일정한 노동을 했을 때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이 노동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다시 말해 바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정신질환 치료제 중 하나라고 말한다. 헨리 롱펠로우는 젊은 아내를 잃은 뒤 이 사실을 알아냈다. 하루는 아내가 편지를 봉인하려고 밀랍에 촛불을 녹이다가 옷에 불이 옮겨 붙었다. 롱펠로우는 비명을 듣고 달려가 아내를 구하려 했으나 결국 그녀는 화상으로 사망했다. 한동안 그는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돌봐야 할 새 아이가 있었다. 그는 슬픔을 무릅쓰고 아이들의 아빠이자 엄마 역할을 해나갔다. 아이들과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놀았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시로 남겼다. 또한 단테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렇듯 바쁘게 지내는 동안 슬픔을 잊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이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막역한 친구 아서 헬름을 잃고 행동에 몰두해야겠다. 정말 절망 속에 시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썼다. 이 대부분의 사람은 코를 쳐박고 열심히 일하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행동에 몰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난 뒤의 시간이 위험하다. 여가를 즐겨도 되는 자유시간, 가장 행복에 겨울 법한 그 시간에 걱정이라는 이름의 음울한 악마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때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발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건 아닌지, 오늘 상사가 한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이러다가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 바쁘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은 진공 상태에 가깝다. 물리학을 공부했다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라는 말을 알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진공 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백열전구의 내부 정도다. 이 전구를 깨트리면 자연스레 공기가 들어가 이론적으로는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다. 이 텅 빈 정신도 채워지기 마련이다. 무엇으로 채워질까? 보통은 감정이다. 걱정, 두려움, 혐오, 질투, 부러움과 같은 감정은 태고의 활력과 역동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생각과 느낌을 몰아내버린다. 이 컬럼비아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제임스 머셸 교수는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이 걱정에 지쳐 쓰러지기 쉬울 때는 열심히 일하는 순간이 아니라 일과를 마친 다음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천막지축, 날뛰고 터무니없는 공상을 떠올리게 하며 사소한 실수를 과장해서 보여준다.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은 부하가 걸리지 않고 작동하는 모터처럼 베어링을 태워버릴 듯이 심지어는 산산조각을 낼 듯이 돌아간다.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 대학 교수쯤이나 되어야 이런 진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대전 중에 나는 시카고의 한 가정주부를 만났는데 그녀는 생산적인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인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미주리에 있는 내 농장으로 가던 중 식당 칸에서 그녀와 남편을 만났다. 두 사람의 아들은 진주만 공격이 있던 다음 날 입대했다고 한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걱정하느라 건강을 해칠 정도였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안전하기는 한 걸까? 전투 중일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만약 전사하면 어쩌지?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쁘게 지냈어요. 처음에는 한여를 내보내고 직접 집안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집안일은 머리를 쓰지 않고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걱정을 멈출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침대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게는 매일 매시간 나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쁘게 만들어줄 새로운 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큰 백화점의 판매 직원으로 취업했죠. 제가 바라던 대로 되었어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가격, 몸치수, 색상 등을 물어보며 저를 한시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일일이 응대하느라 딴 생각을 할 겨를이 1초도 없었죠. 밤이 되면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눕자마자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에 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어요. 그녀는 존 쿠퍼 포이스가 불쾌한 일을 잊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기술한 방법을 스스로 깨우친 것이다. 포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몰두할 때 편안한 안정감, 내면의 깊은 평화, 일종의 행복한 무감각 상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경을 달래준다. 얼마나 커다란 복인가. 유명한 여성 탐험가 오사 존스는 최근에 걱정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나는 모험과 결혼했다 라는 책을 썼는데 실제로 모험과 결혼할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녀는 16세에 마틴 존슨과 결혼하여 보르네오의 야생 정글로 향했다. 캔자스 출신의 이 부부는 사반세기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멸종위기 야생 동물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다. 9년 전 미국으로 돌아온 부부는 강연을 다니며 자신들이 찍은 필름을 상영했다. 어느 날 그들은 덴버에서 출발하여 해안가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비행기가 그만 산에 추락하고 말았다. 마틴 존슨은 즉사했고 오사 존슨은 증상을 입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오사 존슨은 모르고 한 말이었다. 3개월 후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을 했다. 그녀는 100번도 넘게 휠체어를 타고 청중 앞에 섰다. 왜 그렇게 무리하냐고 묻자 슬픔에 빠져있거나 걱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지요 라고 답했다. 오사 존슨은 위대한 시인 테니슨이 100년 전 노래했던 진실을 스스로 발견한 것이다. 테니슨은 이렇게 말했다. 행동에 몰두해야겠다. 절망 속에 시들어갈 수 없으니. 버드 제독도 같은 원리를 발견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미지의 대륙 남극에서 5개월 동안 홀로 지냈다. 그의 오두막은 자연의 비밀을 담은 거대한 빙하에 만년설에 파묻혔고 반경 160km 안에 살아있는 생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워낙 춥다 보니 숨을 쉬면 순식간에 얼어붙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다. 그는 홀로라는 책에서 삭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5개월에 대해 말했다. 이 낮이나 밤이나 칠흑같이 깜깜한 세상에서 제정신을 유지하려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야 했다. 이 밤에 랜턴을 끄기 전 내일 할 일을 대략적으로 계획해 놓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탈출용 터널을 뚫는 일에 1시간, 눈 고르는데 30분,
연료통을 정돈하는데 1시간, 음식을 저장하는 터널 벽 쪽에 서가를 만드는데 1시간, 장비 운반용 썰매 연결 부위를 고치는데 2시간 등으로 해야 할 일과 소요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배분하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를 맞이했겠죠. 그리고 목적 없는 하루하루는 무의미하게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 날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언급한 내용을 눈여겨보라. 목적 없는 하루하루는 언제나 그렇듯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수 있다. 이 걱정을 할 때마다 이미 오래전에 효능이 입증된 노동이라는 훌륭한 약이 있음을 기억하자. 이는 하버드 대학교 임상의학과 리처드 캐복 박사 같은 전문가가 한 말이다.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심, 망설임, 우유부단, 두려움으로 영혼의 마비 증세를 겪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병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의사로서 무척 뿌듯하다. 이를 통해 얻는 용기는 철학자 에머슨이 그토록 찬양하던 자기 신뢰와도 같다. 바쁘게 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다가는 찰스 다윈이 말한 위버 기버를 수없이 낳을 수밖에 없다. 위버 기버란 오래전부터 우리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고 실행력과 의지를 파괴하는 작은 악마다. 이 트램퍼 롱맨은 조바심 치고 안달복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면서 위버 기버를 이겨냈다. 내 수업을 들었던 그는 월스트리트 40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가 수업 중에 들려준 경험이 너무나 흥미롭고 인상적이어서 나는 수업을 마친 뒤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 요청했다. 이날 우리는 자정이 지난 무렵까지 레스토랑에 앉아 이야기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8년 전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짜증이 잦았으며 늘 조바심을 냈죠. 이러다가는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뉴욕 웨스트 브로드웨이 418번지에 있는 크라운 프루트 앤 익스프레스 컴퍼니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우리는 1갤런 단위의 통으로 포장되는 딸기에 50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딸기를 아이스크림 제조사에 판매해왔지요. 그런데 갑자기 판매고가 떨어지더군요. 알고 보니 내셔널 데어리나 보든슨과 같은 대규모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갤런보다 더 큰 배럴 단위로 포장한 딸기를 구매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판매하기도 힘든 딸기가 50만 달러치나 남아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100만 달러를 들여 딸기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35만 달러에 육박한 은행 대출금은 상환할 수도 기한을 연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될 수밖에요. 저는 캘리포니아 왓슨빌에 있는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장님께 상황이 변해서 파산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는데 제 말이 믿으려 들지 않더군요. 그는 모든 문제를 뉴욕의 사무실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물건을 팔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며칠 동안 설득한 끝에 결국 딸기 포장을 중지하고 샌프란시스코 청과물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로 했습니다. 거의 문제가 해결된 셈입니다. 그때 걱정을 그만두었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걱정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고만 것이죠. 뉴욕에 돌아와서는 이탈리아에서 구매하는 체리부터 하와이에서 구매하는 파인애플에 이르기까지 오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되고 초조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 절망에 빠진 저는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걱정을 몰아낼 방법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었죠. 제 역량을 다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씨름하느라 걱정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7시간 동안 일했지만 그때부터 15시간, 16시간씩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해서는 자정 무렵까지 일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이 자정 즈음에 집에 들어오면 너무나 피곤해서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석 달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때쯤 되니 걱정하는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씩 일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부터 18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걱정이나 불면증 따위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옳았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라. 그러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정신이 번쩍 날 것이다. 이 머지않아 몸속에 긍정적인 활력이 치솟으면서 걱정을 몰아낼 것이다. 바쁘게 일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 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 높은 약이 바로 이것이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늘 바쁘게 살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 스들어가지 않도록 행동에 몰두해야 한다.